남양주 갑, 화도, 수도, 호평 평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주시 갑, 네. 화도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습니다. 아, 여기가 네. 호평 평내를 지나가면 여기가 최민희 의원님 지역구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좋은 곳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되게 아름다워. 네. 네. 그 아파트가 딱 있고 산세가 되게 네, 수려하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동네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정치연화는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지는 보도가 있으니 바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또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뇌물죄로 특정해서 피의자로 규정한 후에 지금 내외에 대한 그 계좌 추적 에 들어갔고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 등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언론 플레이 검찰이 세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하던데요. 네. 의원님 이 사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위기 탈출용 프로젝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네. 수사는 위기 탈출용 예, 프로젝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집권 초에 네. 윤석열 정부 집권 초에 모 보수 언론의 주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애국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두 사람을 구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 자리에서 모 신문 주필이요. 예, 알려지기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재명은 구속시키겠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 모 주필이 그러면 애국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참 어려워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예. 제가 거꾸로 만약에 민주정부인데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터져요.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그럼 정말 특단의 대책을 무엇이든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주장하는 계엄령도 네. 충분히 그 구상했음직한 시나리오다. 자료가 확보가 된 상태인 겁니까? 확보됐다고 알려진. 근데 저는 민주당. 못 봤어요. 예. 네. 못 봤고 아니, 제 코가 석자가 김민석 의원님이 오늘 아침 오셨는데 확인을 계속 안 해주셔가지고 원래 확인 안 하죠. 자료가 확보가 됐답니다, 여러분. 예. 아니 확보가 됐다고 알려진. 네, 이거는 누구도 네. 김민석 의원 외에 대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사실 지난번 추미애 대표가 맞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계엄령 경고했고 그때 추미애 대표 얼마나 욕했습니까?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욕했고요. 언론이 제가 방송 나가기만 하면 추미애 욕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여전히 김민석 의원과 이 계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관계자 발의 보도를 기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때는 실명으로 해라. 차라리. 저는 늘 주장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도 김민석 의원이 출처였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 의원 자체가 허튼 말은 안 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제가 흐름상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의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네. 뭐 주변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뿐만 아니라 그 주필의 충고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럼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저는 기소는 충분히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뇌물로 적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우는 2억 3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뇌물죄로 그건 구속 안 시키면 이상하다 이런 논리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저는 뭐지? 문재인 대통령이 돈 받을 분이 아닌데 뭐지 봤더니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그렇죠. 예. 그 영부인의 디올백은 그냥 마음의 뜻이고 예. 이게 무슨 사과 감사의 인사고 네, 이게 그냥 영부인이 받은 디올백 뭐 양주 뭐 화장품 막 이런 거는 그런 거 다 뭐 막 감사의 인사고 다 무죄고 예. 그다음에 사위가 노동한 대가로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고 경제 공동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항공 경력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을 이스타항공에 취직시켰다. 그 바보 아니야? 이게 누가 문제- 그랬는지? 그 얘기가. 항공 경력이 뭘 말하는데요? 네. 행정사무직은 네. 일반화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조종사를 조종사- 뽑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어처구니 없는 네, 말이.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무슨 코바코에 가신 그 민영삼 씨는 광고 방송에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선 당장에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데 대통령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위기 탈출용 프로젝트로 문재인 저는 그렇게 대통령을 봅니다. 걸고 뭐 구속시키겠다라는 라는 의지라고 의지를 보입니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야무지게 대응해야지 네. 이거를 또 친명 비명 가르기에 넘어가거나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제가 각 카톡방에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정치 검찰과 윤석열이 검찰 정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부 분들은 다 카톡방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분열주의자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요? 누가요? 아 카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일부가 그런 멤버들은 전부 내보내야 되고 저는 그런 분들은 네. 민주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예. 지금 단결해서 같이 싸워야죠.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할 때 네. 정치 검찰과 손잡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당권을 주려고 했던 자들이 네. 이번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듯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될 때지 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될 때지 예. 분열하고 갈라치기 예, 안 되죠. 안 되는 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 지금 그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조국 대표도 네. 똑같잖아요. 조국 네. 대표 딸 이렇게 네. 해서 뭐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그 이제 무혐의 판결 받으셨는데 네.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라고 이제 조국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똑같고요. 올렸던데, 어떻게 방식이 똑같습니까? 중학생 딸의 일기장. 네, 이거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그래서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 그래 네. 학습용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 예. 그런데 아이가 갖고 노는 아이패드 갖고 갔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여태 안 근데- 돌려준다는 예, 거잖아요. 안 돌려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패드 안 가져갔다는 말을 합니까 검찰이? 학습용 아이패드는 안 가져갔다. 그런데 아이패드 가져갔잖아요. 정말 네. 이건 나라가 이건 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네. 어제 개원식 안 오셨잖아요. 의원님 어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벌벌 떨듯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떨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두 관계를 뭐로 보냐면 일단 검사 앞에 피의자, 판사 앞에 피의자도 그렇지만 그건 넓은 공간이잖아요. 네. 검사와 피의자는 좁은 공간에 변호사 대동해도 3-4명이에요. 네. 그거. 또 하나는 의사 앞에 환자. 네. 가장 가불관계가 확실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식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이 왕이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딱 국회에 나타나면 전부 다 그 조폭들이 쫙 도열하듯이 네, 네. 여야 의원이 도열해서 대환영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피켓 시위를 할지 모른다라는 아니, 망신 피켓 주기. 시위 안 할 계획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예. 대통령이 참석한 제대로 된 개원식 예. 그게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피켓 시위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뭐 작은 당 뭐 무슨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도 그건 있잖아요. 뭐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안 왔다. 온다? 그러면 그건 뭐 저희가 이제 황제폐하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 오십시오. 황제폐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아침에 그 계엄령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당이 계엄령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멀쩡한 상황에서 계엄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그거 용사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정치를 하시면서 뭘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지역구에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모든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그런 말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무리수라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산과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이 임명한 예. 그 행정부 장관을 탄핵한다, 이진숙을 탄핵한다. 그럼 이게 다 불같이 분노할 일인 거예요. 내 말을 거역했다 이런.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수라뇨. 맨날 역풍 그 보수 언론이 떠들어도 이진숙 탄핵하고 역풍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보면 이진숙 법인카드. 네. 제가 거듭 빵 얘기 많이 네, 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언론과 소위 그 기성 언론이 자기들이 안 쓰니까 이 의제가 없는 것 같죠. 이게요 바닥에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지역 다녀보면 저한테 말도 안 걸던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국힘만 지지하는 네, 그분들도 이진숙은 이상하다. 법과 그렇게 쓰면 나 벌써 잘렸다. 이게 그렇죠.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역풍 이상하잖아요. 없습니다. 빵은 너무 많이 사고 또 웬 사무실에 술을 그렇게 갖다 쟁여놓고. 그러니까요. 그건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평범한 그 직장인들이 어느 회사에 술을 그렇게 갖다 놓고 게다가 접대용이라고 위안부가 주장을. 강제적이었고 일본의 만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부 내가 의원님 제가 그